오늘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 이제 교과 활동 하는데 오늘 그거 했거든요. 그 덧셈 뺄셈 관계식. 요거 가지고 이제 어떤 수 구하는 거 요거 진행을 했는데 잘 풀길래 요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보통 아이들이 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오늘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했던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다가 무얼 갖고 오지? 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푼토 교구를 제가 한번 보드게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 게임은 안 해봤어요. 본 룰을 제가 오늘 봤어요. 설명서를. 그래서 네, 직접 이제 여기에서 시연을 해보면서 게임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는 푼토가 지금 보면 되게 아기자기하죠, 선생님. 되게 조그마죠. 얘가 어느 딜에서 떴어요. 제가 살 때에는 무료 배송으로 아마 싸게 샀으면 5,000원? 뭐 비싸봐야 8,000원? 무배로 뭐 이렇게 샀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제 돈 10,000원도 안 해서 그때 그냥 우선은 사놓고 그러면서 이제 대충 설명서를 봤었을 때 얘네들 보고 그냥 어차피 이게 지금 다 점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수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놓고 제가 전에 인스타에서 잠깐 요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스샷으로 해서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활용에 대한 거를 조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 오늘 이제 그 강의 들어오기 전에 얘를 가지고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까? 요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고 몇 가지를 적어봤냐면 7가지? 를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푼토는 4목 게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이제 강의에서도 보통 이제 3목, 5목 뭐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5목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5목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그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이제 내거 뭐 색상이라든지 어떤 이제 조건상에 따라서 대각선으로 이제 5개가 나란히 놓이면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있는 이 푼토 게임은요. 4목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4인이 진행을 할 때에는 4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인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5목까지 근데 이제 제가 4인 플레이를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2인 플레이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인은 기준이 5목 게임이니까 5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이렇게 지금 4가지 색상의 이렇게 점으로 표현된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카드의 숫자를 봤더니 1부터 9까지 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자기 플레이를 할 색상을 이제 정한 다음에 저는 이제 2인 플레이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빨간색과 노란색만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은 본 게임부터 선생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자기 걸 가지고 가서요. 다 섞어요. 다 섞고 난 다음에 가장 위 카드부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카드를 가지고 이제 배열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4목 플레이는 선생님, 뭐 이제 얘는 이제 2인으로 진행할 때 이제 5목이니까 5목 플레이는 선생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나란히 어쨌든 간에 그 상대의 수가 이렇게 3개가 나란히 놓이면 공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죠. 어쨌든 간에 양쪽에서 우리가 2군데를 막아야지만 내가 오목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전략 정도는 아이들이 우선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이제 푼토에서 우선은 다른 부분은 이제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카드를 놓는 걸로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얘는 카드 덮기가 가능합니다. 왜 갑자기 이 시간에 막 들어오죠? 인맥이 끊기게 일찍 들어오셔야지. 일찍 들어와 주세요. 네. 자, 여기 있는 이제 끊겼잖아. 제가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인 플레이로 진행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5목으로 이제 진행을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카드를 이제 나란히 놓는 거에 방향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얘는요, 카드 덮기가 가능합니다. 전략상. 카드 덮기가 가능한데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카드를 내가 덮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보다 커야지만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8개잖아요.
그러면 9만 여기 있는 거를 덮을 수 있다. 요 조건만 생각을 하고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는 방향은요. 나란히 내가 면과 면이 이렇게 변과 변이 닿도록 놓아도 되고요. 또는 꼭지점이 닿게끔 놓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변이나 꼭지점이 아닌 이렇게 멀찌감치 놓는 거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이제 기본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해본 다음에 활용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친구가 먼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카드가 나왔고요. 자, 가운데 뭐 어디든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1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나란히 우선은 변이나 꼭지점에 닿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친구는요. 지금 얘는 6, 7카드네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목 플레이니까 나란히 놓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친구는 2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꼭지점으로 닿는 거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친구는 지금 4가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위로 올리면서 얘가 지금 전략상 여기 있는 2개를 막게 되면서 본인은 3개를 나란히 놓게끔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전략상 좀 좋은 방법들이 있죠. 자, 3개가 나란히 놓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막아주지 않으면 이 친구가 오목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나온 카드로 여기를 막아줘야 됩니다. 자, 막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플레이에서는 이제 어디다 할 거냐. 자, 이미 여기다 놓아도 위에다는 또 친구가 막을 거니까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친구가 나왔고요. 자, 노란색 친구는 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이어서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이제 진행을 하다가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냥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뭐 게임을 진행하려면 어쨌든 삽목이 되면 좋은데 여기를 막으면서 내 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또 3개가 나란히 연결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노란색이 막아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막을 때 여기 대각선이나 이쪽을 막아도 되지만 전략상은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연결지게 되면 3개가 나란히 놓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빨간색 친구가 다시 대각선으로 이렇게 카드를 한번 올려봐 보고요. 자, 이렇게 4개가 놓이면 안 되기 때문에 노란색은 저 위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올라간 자리 보이지는 않지만 좀 당겨볼까요? 네, 여기를 이렇게 막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플레이를 계속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자,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 3개가 나란히 되고 위에랑 연결이 돼서 여기에 전략상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란색은 지금 2인 플레이를 할 때는 막기 바쁘죠. 자, 이렇게 한번 막아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여기를 4개를 놓게 되면 이 친구가 또 여기를 이렇게 막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이 여기를 또 이어주게 되면 자, 우리가 3목이나 4목이나 5목에서 게임에 조금 유리한 상황이 가지고 오려면은요. 자기가 놓고자 하는 얘네들이 모여 있으면 경우의 수를 조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기 시작을 하면서 방어도 가능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카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카드 덮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누구 플레이가 할 차례죠? 우선 빨간색이 막아줘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빨간색을 여기에다가 한번 놔보고요. 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여기 이렇게 딱 나왔는데 4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카드 덮기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작은 수를 우리가 이용해서 덮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려지면서 자기 색깔을 또 늘릴 수 있는 방향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빨간색 친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3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보니까 노란색이 하나, 둘, 여기 비어져 있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채우게 되면서
더 플레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 여기 4개예요. 노란색이 놓쳤어요. 자 이렇게 되면 빨간색이 마지막에 여기를 이렇게 놓게 되면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놓게 되면서 5목 플레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푼토 게임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4목 또는 5목으로 이제 플레이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게임과는 조금 이제 다른 플레이는 뭐냐면 카드 덮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덮을 때에는 지금처럼 여기 있는 내가 덮고자 하는 수보다는 수가 커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이랑 게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본 게임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카드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나 그 다음에 활동 수업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먼저 올렸었던 이제 부분이 이제 뭐였었냐면 여기에 있는 이 푼토 카드를 우리가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얘가 전체 이 개수가 가장 큰 게 333 배열로 9카드가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모형을 아이들이 좀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두 카드를 섞어서 나온 부분을 우리가 얘네들을 카드를 겹쳤을 때 나오는 이 모양의 개수. 이게 그 디딤돌 사고력, 그 최상위 사고력 있죠. 거기에 있는 이제 문제 유형을 풀다가 이런 겹치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제가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카드를 이렇게 2장을 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카드가 지금 9카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드는 지금 5카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겹치기 했었을 때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리는 이 자리랑 겹치게 되고 얘는 여기랑 겹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랑 겹치게 되고 얘.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5카드의 모든 점이 이쪽이랑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겹치기 했었을 때 보이는 우리 점의 개수를 한번 맞춰보자. 이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추가 카드가 전혀 나오지가 않죠. 겹치기를 했었을 때 얘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겹쳤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아 얘는 최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수는 9까지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카드는요. 이번에는 이렇게 자 지금 여기는 4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카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둘을 겹쳤을 때 들어가는 위치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조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겹쳤을 때에는 1이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겹쳤을 때 최대 보이는 점의 개수는 5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겹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개수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자, 얘는요,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해도 겹치기 수는 똑같네요. 자, 지금 여기에서 얘하고 얘는 이 둘과 겹치게 됩니다. 그럼 새로 드러나는 우리가 색깔은 없을 거고 가운데만 여기에 딱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겹쳤을 때 보이는 점의 개수는 현재 6에서 하나가 늘어난 7개만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 이제 겹치는 얘도 지금 이렇게 놓게 되면요. 얘가 지금 양쪽에 이렇게 5가 들어가게 되면서 다 흡수가 돼버리죠. 그러면 최대 보이는 개수는 지금처럼 얘는 몇인가요? 7만 보이게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겹쳤을 때 겹치는 부분은 빼고 최대 보이는 이제 개수가 몇 개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식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5고 얘는 지금 7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5하고 7을 합쳤을 때 겹쳤을 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이제 겹쳐서 합친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합쳤을 때 얘네들의 수의 합은 12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12가 되지 않아요. 왜? 5개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겹쳤을 때 얘네들의 최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5 더하기 7은 10인데 그 12에서 5가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12에서 5를 빼면 우리가 7이 남으니까 최대 개수는 우리가 7만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6과 3을 겹쳤을 때 얘가 보이는 우리 최대 개수는 아까 7이라고 했었죠. 왜? 이 두 개는 여기에 그 자리에 겹치게 되고요. 나머지 하나만 늘어나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6 더하기 3에서 겹친 개수 얼마를 2를 빼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9에서 2를 뺀 7이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1하고 4를 합쳤을 때 그 합은 5인데 지금 겹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5, 5개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5가 여기에 다 겹치게 되죠. 그러면 9 더하기 5는 14에서 겹친 개수 5를 빼게 되면 우리가 9가 나오게 되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겹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 수업으로 연계되는 사고에서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왜 색테이프 같은 길이 있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끊을 수 있는 이렇게 뭐 펜이나 색연필 바로 이제 옆에 연필꽂이에서 그냥 바로 꺼내요. 뭐 길이가 다른 걸로 꺼내주면 더 좋겠죠? 자,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색연필과 선생님이 이렇게 볼펜이 있어. 그런데 자, 색연필은 10이고 여기에 지금 볼펜은 우리가 9라고 했었을 때 얘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진다 생각을 해보면 얘의 길이는 총 얼마가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19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겹쳤어. 겹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겹쳐진 길이는 처음에 있던 길이보다 어떻게 될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아까보다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 이어진 총 길이에서 겹친 길이만큼 우리가 빼주게 되면 우리 색테이프의 전체 길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카드들을 이제 섞어서 양쪽에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네, 자, 겹치기 문제 이제 활용으로는 대결 구도로 이렇게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하고 이렇게 양쪽에 우리가 팀으로 이제 나누어서 동시에 이제 카드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친구도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겹쳤을 때 수가 많이 보이는 친구가 우승을 하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같은 이제 계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겹쳐진 부분 위에 늘어나는 개수는 요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6 더하기 8은 6 더하기 8, 14에서 겹친 거 몇 개를 우리가 이제 6개를 빼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값이 나오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늘어나는 부분만 보면 되죠. 지금 현재 8에서 2만 늘어나면 10개가 보이겠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그대로 다 합수가 되니까 최대 보이는 개수는 9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누가 우승하는? 여기 팀이 우승하는 거니까 이렇게 카드 가져가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겹치기 문제 활용으로는 자, 그 다음에는 자, 곱셈으로 푸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제 여기처럼 카드가 랜덤으로 나오는 그 개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곱셈으로 카드를 섞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는 방법으로 진행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6이고 얘는 4니까 6, 4, 24. 그 다음에 얘는 7, 3, 21.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5, 8에 40. 얘는 1, 1은 1. 그 다음에 3, 6, 18.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임으로, 곱셈 게임으로도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는 수를 아이들이 대입하는 거를 조금 아이들이 낯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등 넘어가서도 아이들이 어떤 이제 문자식 이런 거에도 이제 적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수들에다가 각각의 이제 값을 뭐 부여를 해보는 식으로도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지금처럼 내가 빨간색 점 하나를 난 2로 볼 거야. 라고 하면 얘는 지금 2가 4개인 수가 되는 부분이 되니까 얘 전체의 값은 8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점 하나를 나는 5로 보겠다. 그러면 5가 6개인 수, 5, 6에 30. 아까처럼 두 수의 곱으로 이렇게 각각 진행을 하셔도 되시고 하나의 점 하나의 값을 선생님들이 이제 부여를 해주시면서 얘네들을 이제 각각 그렇게 계산을 해보는 식으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우선은 혼합계산 우리가 두 개의 곱셈식을 하나로 묶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빨간색 점 하나를 나는 2라고 보겠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4개인 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가 3개인 수,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2가 총 몇 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선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빨간색이 4개. 그러면 얘는 우리가 빨간색 4개. 그래서 빨사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빨간색이 3개. 우리가 뭐가 몇 개인 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여서 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 빨간색이 3개인 수.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전체 합은 빨간색이 총 모두 몇 개? 7개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모두 7개, 빨 곱하기 7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7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4하고 3의 합으로. 즉, 우리는 빨 곱하기 4 더하기 3의 식으로 2개의 곱셈식을 이렇게 하나의 곱셈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푼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빨강 대신에 수를 대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2가 4개인 수와 그러면 2가 3개인 수의 합은 우리가 총 2가 몇 개? 7개가 되는, 즉 2 곱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3의 합의 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식이 지금 2가 4개, 2가 3개니까 반대의 과정으로 이렇게 풀어서도 쓸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이 카드들을 가지고 식을 표현을 해보는 거, 이렇게 연계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얘가 지금 보면 전체 제가 할리갈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1강에서 얘네들의 수를 빨리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잖아요. 얘는 기준이 9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얘가 구보수를 우리가 익혀볼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가장 큰 차이가 딱 보이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9하고 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지금 2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7이니까 7에서 2개 부족한 2를 채우면 9가 되는, 그래서 7, 2, 9 해서 구보수 활동이 가능하겠고요. 자, 지금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9개에서 2개 빠진 나머지 여기서 2, 3, 2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 3, 5에다가 2가 더 있는 7. 그래서 2, 7, 9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해서 구보수 읽는 방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체 9개 중에 가운데 하나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겉에 지금 3, 3 양쪽 2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3, 3, 2에다가 2, 즉 8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 8, 9 그래서 구보수 활동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뭐 10 만들기 게임이나 아니면 15 만들기 게임, 그래서 얘도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 다음에 대각선 합이 10이 되게 하거나 또는 얘가 지금 큰 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15가 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이 가능하겠는데요. 만약에 10 만들기로 게임을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큰 카드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부터 5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1부터 5까지만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간혹 뭐 6카드는 보기 편하니까 뭐 6도 조금 섞어주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분류 작업은 대충 뭐 이 정도 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플레이가 되는 순서가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3장씩 나눠 가져요. 그래서 섞은 카드를 해서 3장씩 나눠 가질게요. 그래서 이 친구 3장, 이 친구 3장, 위에 있는 친구가 뭐 3장. 이렇게 해서 남은 카드는 이렇게 더미로 쌓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16칸의 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얘가 각 줄의 합이 10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제는 10보수 사전 활동들에 조금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놓는 친구가 합이 10이 되게 하면 그 친구가 이제 그 카드들을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많이 모으는 게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1, 4, 5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판에서는 그냥 뭐 어디 놓고 싶은 데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드를 보충해서 항상 3장을 유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큰 거는 좀 적절하게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뭐 이렇게 놔볼까요? 그냥 빨리빨리 플레이를 해볼게요. 전략 우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친구는 뭐 2가 2개니까 2를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카드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친구는 지금 이제 보니까 여기 합이 7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 친구가 여기다 1을 놨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합이 8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친구가 지금 아까 2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를 여기다 딱 마지막 놓은 친구가 10이 되면서 여기 있는 줄을 카드를 다 빼가서 자기 점수로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놔주지 않겠죠. 전략상. 아까처럼 아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카드를 놓을 때, 각 줄에 우리가 세 번째 카드를 놓을 때 조심해야 돼요. 다음 친구가 10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10을 못 만들게 하려면 내가 아예 10을 넘겨버리거나 10보다 부족하게 되면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10 만들기 게임으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푼토 게임으로는 제가 이렇게 한번 방법들을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카드 하나 가지고 이거 뭐 돈 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수 구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이랑 우선은 수를 이렇게 보충하면서 활동했던 거에 예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스무형 카드 가지고 수백 판 이렇게 수 찾아가는 거 했었던 걸 간단하게 뭐 인스타에 뭐 올렸던 적이 있고 활동 영상을 제가 톡방에 오픈 톡방에 올렸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0형으로 수를 나타내는 카드가 이런 게 있고요. 뭐 이가 아니어도 숫자 카드를 섞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잭슨 힌트 카드로는 숫자가 50 이상인 50보다 큰 수 배열로 조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94를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모형 카드에서 내가 섞여진 부분에 뽑은 카드가 만약에 이 친구는 지금 2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6이랑 여기 있는 어떤 수, 네모를 우리가 더해서 94를 만드는 요 과정을 플레이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만드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네모를 구할 수 있을까? 뭐 아이들이 수가 감각적으로 이제 빨리 더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덧셈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더할 때 어떻게 더하나요? 1의 자리부터 먼저 더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0의 자리를 아이들이 올려서 이제 수를 계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풀이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네모가 들어간 벌레 먹은 셈 이런 거에서도 사고 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의 자리를 먼저 더해보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1의 자리는 6이고 그런데 계산 결과는 4가 나왔어요. 자, 얘들아, 우리가 수를 더할 때 수를 더하게 되면 수가 어떻게 되니? 수가 커지는 부분이 되지. 그런데 얘는 6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지금 4가 나올 수 있나? 그러면 애들이 아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더해서 우리가 수를 나온 건데 얘보다는 수가 커야 돼. 어떻게 된 거냐? 6이랑 어떤 수를 더해서 얘는 4가 아닌 14, 즉 받아올림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다가 10 하나 이렇게 올려주고 얘를 8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6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을 때 14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을 먼저 만드는 4를 채우고 얘는 거기에다가 4가 더 많은 부분이니까 1의 자리는 8이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채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의 합은 우리가 9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2가 있었고 하나가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2가 아닌 우리가 3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몇이 9가 되냐? 6을 넣었을 때 우리가 94가 되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26 더하기 68은 94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자리를 해준 다음에 각자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들이 목표수 하나만 정해 두시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가 가져가는 수모양 카드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에 대한 답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몇을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부분에 50보다 큰 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52가 나왔다. 그리고 뭐 수명 카드는 했더니 이번에는 뭐 지금 보니까 27이네요. 자, 그래서 27 더하기 어떤 수가 52가 나올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1의 자리끼리 문제 수를 더해 볼 거야. 자, 지금 여기는 7이고 계산 결과는 더했는데 2가 됐어? 수가 줄었네. 이건 무슨 얘기지? 아,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늘어났는데 얘는 10이 넘어갔구나. 즉, 7 더하기 네모는 12. 그래서 12를 만들어주게 되는 수가 얼마일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7에서 10이 되는 수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을 넣었을 때 10이 되고 얘는 거기에서 이만큼 더 올라간 수가 되니까 5를 채워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얘는 2가 아닌 30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서 3 더하기 몇이 5가 되냐? 2를 했을 때 우리는 5가 된다. 그래서 27 더하기 우리 25가 52가 되는 이렇게 수를 넣어보는 활동을 가지고 이 활동을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벌레 먹은 셈 이런 거 있잖아요. 20네모 더하기 뭐 네모 5는 52가 되는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해결을 할 때 두 수를 된 수가 더 작아졌네? 뭐가 됐다? 받아올림이 생겼다. 그래서 즉 5를 더해서 우리가 12가 되는 수 얼마? 7을 채우면 되고 얘는 3이 됐으니까 2를 채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연결해서 사고를 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가 수를 보충하는 방법과 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요. 덧셈, 뺄셈,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덧셈, 뺄셈, 관계식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은 원리를 아이들이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아이들이 딱 계산이 직관적으로 가능한 수의 범위, 작은 수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들아 5에서 2를 더하면 얼마니? 라고 했었을 때 7이요. 자, 우리 수를 더하게 되면 수가 어떻게 된다? 수가 커진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배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누구야? 그러면 아이들 7이요. 이렇게 7 이렇게 동그라미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가장 큰 수를 이용해서 뺄셈식을 만들 거야. 자, 가장 큰 수 7을 앞에다 두고 자, 여기에 있는 만약에 앞에 있는 5부터 우리가 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니? 선생님 2예요. 그러네. 5를 뺐을 때 여기 있는 2가 답이 나오네. 자, 이번에는 또 가장 큰 수 7에서 이번에는 5가 아닌 2를 한번 빼보자. 그럼 얼마가 나와? 이러면 아이들이 5가 나오네요. 그러네. 2를 빼게 되면 더했던 나머지 하나 수가 나오게 되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덧셈식을 가지고 그 수를 이용해서 뺄셈식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얘들아, 덧셈식에서는 우리가 수가 가장 큰 수가 어디에 있어? 두 수를 더한 계산 결과 가장 끝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이들이 이 배열 위치를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뺄셈식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빼기를 할 때에는 수가 작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수의 위치가 어디? 앞수가 가장 크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를 이용해서 뺄셈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우리 수를 뺄 때에는 앞에 있는 양이 많아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수를 덜어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장 큰 수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렇게 기억을 해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식을 계속 써보면 좋죠. 만약에 뺄셈식을 가지고 뭐 8 빼기 5는 얼마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3. 그러면 우선 가장 큰 수 8을 이용해서 또 다른 뺄셈식 하나를 만들 수도 있었어. 어떻게? 8에서 5가 아닌 3을 뺐을 때에는 여기 있던 뺄셈식이 있던 수가 뒤에 오는 요걸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뺄셈식에서 가장 큰 수는 우리가 덧셈식으로 바꿀 때에는 덧셈식의 가장 큰 수는 얘들아 어디로 갔었지? 그러면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면 나머지 두 수를 가지고 어떻게? 덧셈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아이들이랑 같이 계속 해결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아이들이랑 네모가 들어간 식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뺄셈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 빼기 네모가 25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아이들이요. 선생님, 빼는 수를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가장 큰 수가 주어졌느냐 아니냐 이거를 우선은 아이한테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 뺄셈식에서의 가장 큰 수는 어디에 있어? 그러면 아이가 얘가 가장 큰 수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수를 앞에다가 두고 뺄셈식을 또다시 바꿀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라고 하는 아까 뺄셈식 2개 만들기. 이거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50이 지금 50에서 네모를 뺐을 때는 25가 남는 건데 네모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가장 큰 수 50을 그대로 앞에서 두고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었냐면 순서로 바꿔서 계산했었을 때 25를 먼저 빼게 되면 누가 앞에 있던 네모를 알 수 있었던 뺄셈식 2개를 만들 수가 있었지. 그러면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에서 우리 친구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뭘까? 얘는 네모로 알 수 없으니까 빼기가 가능하지 않고 얘는 지금 보니까 뺄셈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네모를 구하게 되면 얼마를 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을 하니까 아이들이 쉽게 다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경우예요. 순서가 바뀐 거. 자, 어떤 수에서? 이번에는 25를 뺐더니 얘가 25가 남는 과정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수가 앞에 있는 과정입니다. 자, 뺄셈식에서 우리가 가장 큰 수는 어디 있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이 여기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수를 알아 몰라? 그러면 몰라요. 어쨌거나 얘가 가장 큰 수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수를 모를 때에는 만들 수 있는 식은 뭐다? 얘가 어차피 큰 거야. 그럼 나머지 두 수를 어떻게? 얘보다는 얘네들이 작아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수가 가장 큰 수인데 여기 있는 둘을 더해서 우리가 더 크게 만들어서 만약에 여기 있는 수와 이 수를 더해서 더 큰 수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이 둘을 더해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모가 우리가 덧셈식으로 바꿨을 때에는 덧셈식에서는 가장 큰 수, 여기 뒤로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나머지 두 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작은 두 수를 이렇게 더해보는 식으로. 그러면 이 덧셈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네모를 구할 수 있고 궁금했던 이 친구는 누구야? 50이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딱 기준을 세워줬더니 이제 문제를 아이들이 스스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네모 가장 큰 수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아까처럼 이제 문제를 바꿔볼게요. 만약에 얘는 뭐 35고 이번에는 뭐 72에서 네모를 뺐더니 만약에 뭐 얘가 16이다. 자, 이러면 첫 번째 문제 우리가 해결 팁은 자, 가장 큰 수가 어디 있다? 그러면 여기요. 가장 큰 수를 모르면 무슨 식으로? 얘가 가장 큰 수니까 덧셈식에서의 가장 큰 수. 그렇게 해서 작은 두 수를 더해서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얘는 61이 되는 이렇게 우리가 합을 구해줄 수가 있고요. 자, 뺄셈식에서의 가장 큰 수는 누구다? 그럼 여기 가장 큰 수를 알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해서 뺄셈식 2개를 만들 수가 있었지. 72에서 어떻게 순서를 바꿔서 16을 빼서 우리가 네모가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둘 중에 식에서 얘는 계산할 수 없지만 이 친구는 계산이 가능하네. 그래서 여기 있는 뺄셈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가 풀어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게 되시면 우선은 이런 거죠. 우리가 계산 팁으로는 사실 뭐 뺐던 건 다시 더하면 된다. 더했던 건 빼면 된다. 이런 거는 하나의 이제 유형 문제를 푸는 부분인데 우선은 어린 친구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식도 제대로 못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빼는 수가 더 크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앞수는 뭐 7 빼기 9 막 이런 식으로 수를 아이들이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이 이 수에서 빼기를 했을 땐 수가 어떻게 된다? 계산 결과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앞수가 가장 큰 수여야 되고 계산 결과가 작아지는 어떤 이제 수식의 성질에 따라서 얘네들의 수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저는 사전에 캐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덧셈식 만들기, 뺄셈식 만들기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오늘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줬더니 아이들이 좀 어렵지 않게
그래도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보면서 이제 아이들을 되돌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우리가 아이들을 티칭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제가 진행한 거를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